핫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네, 이기범입니다. 연우대입니다. 다시 할까요? 괜찮죠? 왜 꼬이고 그래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또 정세가 너무 좋게 흘러가서 딴 생각, 좋은 생각하고 있다가 네.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네, 별명 잘 들었고요. 내일 모레 또 이제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신난다. 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북한 현대사 시리즈 10번째가 되겠는데 당대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북한 당대회가 이제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꼴로 있는데 5차 당대회를 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이제 60년대 얘기였고 이제 네. 70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 네. 드디어 이제 70년대입니다. 1970년 11월 달에 5차 당대회가 개최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4차 당대회는 몇 년에 했을까요? 제가 초반에 약간 힌트를 주긴 했어요. 근데 몇 년에 개최했냐고? 예. 아, 몇 년이냐? 몇 년 만에 10년에 한 번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60년 너무 단순하게 그냥 60년이요? 10년 전에 그냥. 그럼 전 1일을 더 붙일게요. 자, 정답은 이 중에 있습니다. 오, 있어요? 네. 과연? 대략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려왔는데 네. 대략이군요. 이번에는 9년에 열렸어요. 9년 만에 열렸어요. 그래서 1961년이 답입니다. 이제 당대회를 하는데 당대회가 이제 거의 10여 년 만에 열리는 거다 보니까 한 그 10여 년 동안 북한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런 걸 쭉 다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회를 보면 북한이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를 5개를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과를. 그러니까 60년대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를 5개를 네. 꼽았는데 네. 첫 번째가 주체 사상이 처음으로 당의 문헌에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이 당대회 결정서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게 주체 사상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표현만 썼어요. 근데 이게 뭐 소련도 중국도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식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걸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으로 딱 확정을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게 됐냐면 그때 이제 소련하고의 충돌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수정주의 네. 막 이런 얘기했었는데 중국하고도 또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60년대에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해요. 문화 대혁명 들어보셨죠? 네, 저 맞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막 수정 막 다 죽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야 된다. 봉건 사상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봉건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막 죽인 거예요.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심하면 이제 죽이는 기까지 하는 뭐가 거죠. 낡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가보면 중국 이제 대도시 같은데 가보면은 그 여성들의 생활이 진짜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겪는 이 가정 생활 보면은 남편들은 이렇게 이제 아빠들이죠. 남편들은 딱 들어오면은 이제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딱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이제 여자들은 막 열심히 밥 차려가지고 식사하세요 네. 하면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정확하게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중국은. 정확하게 정반대로 되어 있고 남편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막 요리해가지고 저녁 준비하면 저녁 먹고 이제 아내는 친구들 불러다가 마작하고 뭐 이게 일상적인 지금요? 생활이에요. 네. 우와. 중국이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해서 이게 사회주의라서 그런가 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네. 중국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네. 했더니 이게 문화 대혁명 때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예를 들어 옆에서 죽어나간 사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꾸죠, 무서우니까. 끽소리 못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이 네. 봉건 생활을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오다가 이제 일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사회가 바뀌었는데 그 적응 못했다고 해서 너 왜 봉건 문화 가지고 있어? 끌려 나와.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좌경적인 계급 투쟁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또 발끈했어요. 누구들이 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일동포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중국에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족들에 대한 박해가 막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막 수정주의다 막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네. 소련하고도 관계 안 좋은데 중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네. 이게 다 이제 막 양쪽에 치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은 이제 우경주의를 한 거고 중국은 좌경주의를 한 네. 거고 그 중간에서 북한은
우리가 이제 이 중간을 잘 지키고 있는 거다. 네. 뭐 이제 이런 입장이 된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소련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만의 어떤 사상이라고 해서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게 딱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5차 당대회에서 주체 사상이 노동당의 유일 사상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크게 평가한 게 사회주의 공업국이 됐다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농업공업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쫙 지나면서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전체 산업 중에서 농업보다는 공업이 압도적으로 이제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공업국이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 네.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공업 체계를 수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60년대 보면은 몇 가지 성과들이 나와요. 뭐 평양 학생 소년 궁전 혹시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으면 알겠는데 네. 이제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이제 도서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학생들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네. 뭐 온갖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양 이제 수도 한복판에다 딱 만들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 중에는 그게 이제 평양의 랜드마크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이제 중심가에 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1968년에 흑백 텔레비전을 자체로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1969년에 평양 지하철이 또 완성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언제 완성됐죠? 70년대 지하철 70년대 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부 때 평양 지하철을 보고 우리도 지하철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서울에 지하철 막 엄청 해가지고 했죠.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성과들을 이제 쭉 자체로 내겠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과로 뽑고 있는 게 이제 이 문화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교육, 특히 이제 학교를 많이 짓고 뭐 무상교육, 뭐 무상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했다. 네. 이런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국가 방위 체계를 수립했다.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쿠바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거죠. 네. 다섯 번째가 사회주의 경제 관리 체계를 이제 전면적으로 확립했다라고 해서 뭐 청산리 방식, 대안의 사업 체계 뭐 예전에 다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의 경제 관리 체계가 사실 그 뿌리는 보면 그때 거의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60년대.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이제 물론 이제 변화에 따라서 변형된 것도 있는데 그 뿌리는 거기에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최초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60년대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예. 첫 번째 문제가 주관식이었는데 두 번째 문제도 주관식이 되겠습니다. 어허. 네. 뭐 다른 게 있는 우리 줄 그동안 알았네요. 주관식 계속 안 했나? OX 퀴즈를 OX.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주관식이라는 표현 틀렸고 단답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맞습니다. 주관식이라는 건 일종의 논술 같은 거예요. 자기 주관이. 맞아요. 네. 그냥 단어 맞추는 건 주관식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네, 맞습니다. 자, 북한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노선으로 제시한 게 바로 3대 혁명이에요. 네. 3대 혁명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3대 혁명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상혁명, 기술혁명, 땡땡혁명. 땡땡이 땡땡이 뭐냐?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땡땡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땡땡 혁명인 줄 모르고 다른 단어 생각하다가 땡땡 혁명이 붙으니까 저는 노동자들이 또 주인되는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노동이지 않을까. 네. 군사 아까 뭐 딴 걸 썼다가 지운 것 전 같은데. 문화를 썼다가 네. 사상에 왠지 들어갔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군사혁명이 군사혁명.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안타깝게도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정답은 문화혁명이에요. 우와. 괜히 고쳤어. 괜히 맞췄어. 와, 나 진짜 그래요? 문화였어요? 네. 둘 다 그럴싸했는데 근데. 근데 나름 되게 근거 있게 막 그렇죠. 네. 설득력이 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문화혁명이구나. 네.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게 뭐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이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가 있고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도기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인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일단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도기가 쭉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사회주의가 어떻게 완성되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공산주의로 이제 이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가 됐다라는 의미와 뭐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 사회주의 완성 사회라는 게 뭐냐? 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 그럴 수가 있나요?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네. 하는 일은 당연히 다르겠죠. 네네네. 근데 계급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국영 기업소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농민들은 국영 농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협동 농장에서 일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영 농장이나 협동 농장이나 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소유 방식으로 놓고 보면 농장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국가 소유가 아니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조합에 소속된 농민들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 모든 그러면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은 국영 기업소에서 일하면은 한국에서도 국영 기업체에서 일하면 준 공무원 신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은 다 공무원들인 거예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농민은 협동 농장 책임인 거죠. 국가에서 농민들한테 뭘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협동 농장에게 뭘 주는 건 있어도 농민 개개인에게는 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의 협동 농장이 알아서 농민들 월급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다 국가가 직접 주는 걸로 바꾸면 이게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공업화가 완전히 이제 실현이 돼서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확실히 준비됐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뭐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만큼 펑펑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컵이 있는데 종이컵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북한 인구가 한 2,500에서 2,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종이컵을 쓴다. 그러면 하루에 2,700만 개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자원과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장이. 근데 그 정도가 완성이 된 사회를 이제 완전 승리 사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상 분야, 기술 분야, 문화 분야에서 이 낡은 것들을 이겨내고 어떤 혁명적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군사가 안 들어간 게 참 특이하네요. 특이한 건 아니고 신기하네. 네, 군사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얘기인 네, 거죠. 그러겠죠. 사회주의 자체를 그냥 지켜내기 위한 국방력 뭐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사상 혁명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누구나 다 결함이 있는 거고 그 결함 중에는 이제 낡은 사상들. 그러니까 옛날 봉건 사회, 그다음에 북한은 뭐 자본주의 단계를 거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적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본가로서.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상,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없애야 된다. 네. 낡은 사상을 다 없애고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적 사상, 진보적 사상으로만 가야 된다. 이걸 이제 사람들은 혁명화 노동 계급화라고 부르는 건데 네. 노동 계급의 어떤 사상으로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상 혁명의 내용이고 네. 기술 혁명은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그러니까 더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손노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뭐 손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따다닥 막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저기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렇게 기계화 네. 되고 뭐 첨단화되면서 네. 노동자들이 많이 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되고. 네,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북에서는 그러면 기계화하는 과정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면은 원래 노동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자동화가 됐어요. 그러면 네. 그 공장에 사람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네. 원래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네, 알아서 네, 하니까. 네. 그럼 이제 기계 관리 인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다른 데도 다 자동화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뭐 공장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세포 등판이라고 해서 대규모 목장을 개건을 했는데 목장 개건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중장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또 막 일일이 막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러면 이런 데를 차출을 하는 거예요. 농장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목장 개건하는 데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제 그 기업소에 야 우리 자동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좀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면 좋겠다. 뭐 이러면 이제 설득해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고되는 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북한에 해고란 개념은 네네네네. 없죠. 무조건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혁명은 뭐냐면은 문화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먹고 사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생산 문화, 생활 문화를 이제 또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예술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교육, 의료 뭐 이런 거에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까 이제 사상 혁명 얘기를 했었는데
낡은 사상의 대표로 꼽보이는 게 관료주의, 권위주의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관료주의와의 싸움을 계속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때도 했지만 그래서 요즘도 이제 북한의 뭐 신년사나 이런 거 보면 이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관료주의란 게 뭐냐면 내가 직책이 높으면 내 직책을 이용해서 막 아랫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리고 내 맘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싶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못하면 답답해하고. 야 너 왜 똑바로 못해? 소리 지르고 뭐 일 시키기만 하고 네. 뭐 알아서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꼰대군요, 꼰대. 바로 그겁니다. 꼰대. 꼰대주의. 네, 꼰대주의. 야 이런 정확한 용어를 와 바로 찾아내는. 이럴 때 써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사실 쉽게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맨날 어렸을 때부터 사상 교육을 해도 잘 안 없어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몇십 년 때 이 관료주의와 싸워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 아까 이제 기술혁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북한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으로 또 3대 기술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3대 기술혁명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을 혹독한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확률은 50%. 저는 이번에 뭐죠? 달라네. 저는 달라요? X였어요. 진짜요? 왜요? 저는 이북에서는 그걸 가사 노동을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게 오히려 해방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당연하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사노동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혁명을 하는 대상은 아니다. 여성이 가상노동하는 게 당연하다. 아니. 무슨 말 잘해야 돼요. 무슨 말 잘해야 중요한 돼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 아까 쉬는 시간에 몇 번 그랬다고 복수를 하시네. 아니 이북에서는 김윤 쌤이 말씀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집안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신다고. 그래서 크게 막 그거를 막 뭐랄까 내가 그래서 이북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예, 이해합니다 제가. 더 그러시네. 네네 알겠어요. 저는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이처럼 그냥 바램이어서 그냥 O를 적어봤습니다. 네, 이러면 좋겠다. 네. 정답은 뭐죠? 오! 와! 뭐가 네 알겠습니다. 네, O입니다. 네. 뭐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이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공업 뭐 이런 좀 험한 일, 육체노동 이런 것과 경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사무직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힘든 일 하는 사람도 편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손으로 삽질하는 거를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기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화를 해야 된다. 뭐 사람이 하는 걸 전기를 이용해서 막 다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공업 노동과 농업 노동의 차이도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공업 노동은 기계가 막 하는데 농사는 여전히 뭐 소에다가 그쵸. 뭐 이끌고 다니고 이러면은 사람 힘들잖아요. 호미질 해야 되고 맨날. 그래서 이것도 농업 노동도 결국은 기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트랙터로 그냥 다 갈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본은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 수리화. 수리화는 이제 그 물기를 잘 내자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중노동과 경노동,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없애야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여성들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감동이네요. 우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공업화가 된 이후에 다음 단계 어떤 기술 목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 지금도 계속 되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없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방향이 뭐냐? 방향이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뭐 그런 거고 이제 여성의 가사노동 이제 해방이라는 거는 사실 여성의 가사노동 중에 제일 힘든 거는 빨래예요. 빨래를 요즘은 세탁기가 하니까 빨래가 힘들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빨래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특히 이제 겨울철에 네. 막 진짜
얼음 깨가면서 상상만 해도 막 그 소름 북은 끼치는데. 세탁기 보급이 남한보다는 좀 덜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까지 다 손으로 한 거죠. 그렇죠. 세탁기 없으면 손으로 할 수밖에 없죠. 기성공단 사람들 책 봤는데도 거기서도 다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소, 그 다음에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일 많이 가고 특히 이제 가사 노동은 아닌데 여성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 중에 이제 육아가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육아는 이거는 아무리 기계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성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육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뭐 세탁기 보급이라든지,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기술로 푼 것도 있는데 일종의 이제 그 문화적으로 푼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단화 시키는 거예요. 세탁기가 집집마다 놓기 어려우니까 빨래를 다 같이 갖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빨래를. 그러면 이제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밥도 집집마다 밥을 지으려면 아무리 뭐 압력밥솥, 전기밥솥이 자동으로 예약 버튼 누르면 된다고 해도 번거롭잖아요. 아예 그냥 집단으로 밥 공장에서 밥을 해서 거기서 퍼서 가기만 하면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집단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뭐 육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아예 육아를 잘할 수 있게 배려를 1시간 일찍 퇴근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제도화해서 기업들이 야 우리 노동력 부족한데 뭐 1시간 일찍 퇴근해 어디 이렇게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직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맡겨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러면 또 일찍 나가가지고 이것도 되게 힘든데 출근시키고 북한에서는 무조건 직장에 타가소를 2개 만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직장으로 일단 애를 데리고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5차 당대회에서 뭐 3대 혁명, 3대 기술혁명, 뭐 사상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뤄봤는데,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0년대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 2000년대가 되나 이렇게 까마득하네. 저희 지금 8차까지 했나요? 북에서 이번에 이제 7차죠. 7차. 그래요? 7차. 네. 2차밖에 안 남았네요. 당대회만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네, 오늘 이제 방송 마쳤는데 혹시 또 소감 있으면? 네. 기밤스. 이렇게 혁명이 아까 3대 혁명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있는 것도 너무 놀라웠는데 그 안에서 기술혁명이 또 3대 기술혁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아무리 또 타 북한학개론은 북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잘 성사돼서 평화의 길로, 평화의 한반도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 언제 한번 북에 가서 이게 공개 방송 한번 합시다. 평양에 가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다. 하차하면 안 되겠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선배가 이제 오기 전에 하기 전에 되게 어려울 거고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당대회는 남의 나라 당대회 하는 거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끝!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